자, 오늘의 시사 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바로 가볼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그 승자의 저주, 야권 머나먼 대통합입니다. 자, 최근 그 정치권에서는 이제 야권 대통합이 이제 큰 이슈인데 중간에 머나먼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갔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요새 범야권, 정확히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간의 이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주호영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 안철수 대표에게 그 다음 주까지 합당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어요. 예, 그 협의 시한을 정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만약 다음 주까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단독으로 전당대회를 열어 이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절차에 이제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예.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이 당원들의 뜻을 묻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안 대표 역시 이 합당에 대해서는 기본 틀에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론에서는 다소 잡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돌고 돌아 합당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이건 당연하죠. 그 차기 대선에서 보수 야권이 분열의 후보를 내면은 자멸한다라는 이제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을 떠난 그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연일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국민의힘을 향해서 아사리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일각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이런 거친 입이 야권 통합을 막는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사리판 생소한 단어라서 이제 저도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난잡하고 무질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유사한 단어로는 개판, 난장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실 당을 떠난 원로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또 정치권이 영향을 받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건데요. 그 정도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정치적 감각이라든지 정치판에서 차지하는 이 존재감,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여의도 차르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예, 김 전 위원장이. 차르가 그 옛 러시아 황제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또 김 전 위원장이 좀 독선적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특히 이번에는 좀 발언의 수위가 좀 센데요. 친정인 국민의힘을 향해 애정도 없다. 돌아갈 일도 없다라고 해서 이 제추대론에 이제 선을 분명히 그었고요. 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하지 않고 당권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여기에 아사리판이라는 단어를 이제 쓴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정치적 앙숙이 돼버린 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는 이 4.7 재보선에서 지원 유세를 한 건 내년 대선을 위한 자기 홍보다라고 해서 평가절하를 했고요. 또 그에 반해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 공정이라는 시대 정신을 자기 것으로 만든 후보다라면서 이제 치켜세웠습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은 김 전 위원장이 사실상 윤 전 총장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되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도모를 한 다음에 이제 몸값을 최대한 키워 이제 야권 통합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제 윤 전 총장의 선택만 남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김종인, 윤석열이 하나의 팀이 될지의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당장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도부나 중진위원 대다수는 이 김 전 위원장을 두고 태상황이다, 사사건건 간섭 말라, 먹던 물에 침 뱉는다 라면서 아주 불쾌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의 말대로 내부 상황은 사실 혼란 그 자체입니다. 당장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통합이 지지부진해지니까 이제 자강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구성해서 내부적인 힘을 키우자, 그게 먼저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통합론에 선을 긋는 그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오선의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진위원 이선 후퇴, 그리고 전대 불출마를 통해 사실상 세대 교체를 하자라는 내용을 또 주장하고 있고요. 또 삼선의 하태경 대표는 이 안철수 대표부터 윤석열 전 총장까지 모두 합류할 수 있도록 당대표를 뽑을 때 100% 여론조사로 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죠? 예, 하태경 의원입니다. 예. 사실상 현재 당대표 출마
가 유력하고 또 당선 가능성도 높은 이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을 압박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결국 이런 혼란은 이번 재보선에서 이 국민의힘이 너무 큰 표 차이로 승리해버리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승리에 공을 두고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크냐, 안철수 대표의 공이 크냐, 아니면 국민의힘 자체 역량 내지 잠재력이냐라고 이렇게 나눠버리면서 예. 서로 야권 통합 내지 차기 대권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한마디로 재보선의 여세라면 지금 우리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대권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각자 생긴 거죠. 그러니 이제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을 염두에 두면서 훈수 정치를 하는 거고요. 예. 안철수 대표는 유력 대권 주자로서 이제 몸값 올리기가 이제 급한 거고요. 또 그렇죠.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대권 후보를 만들어야 하니까 또 제각각 모두가 이제 셈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차라리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면 오히려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결국 보수 야권 전체가 승자의 저주에 걸렸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참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역시 그 정치가 뭐 생물이다. 예, 맞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또 이게 떠오르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이해충돌 방지법 8년 만에 소위 통과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어제인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은 2013년 그러니까 이제 처음 논의가 시작된 지 8년 만에 법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번 그 LH 사태 영향이 큰 거죠. 예, 그 지난달 LH 직원 불법 땅 투기 의혹이 터지자 당장 법을 제정해라라는 여론이 불에 붙었고요. 네. 여야 모두 어떻게 했냐면 아예 기존 정부안에는 없던 공직자 등의 이제 부동산 보유 및 매수 관련 조항을 신설해서 단 한 달 만에 법안을 의결해 버린 겁니다. 그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적용 대상만 해도 공무원과 또 공기관 직원 또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까지 총 약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일단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뭐 비밀이나 혹은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에 처하고요. 뭐 자신이나 뭐 자신의 가족이 뭐 직접 이득을 보지 않고 뭐 먼 친척이나 친구, 지인 등 이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이 아니더라도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또한 이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은 반드시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뭐 그게 아니면은 이해 충돌을 회피하거나 이래야 하고요. 특히 LH와 같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이제 공공기관 공직자나 가족은 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14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다만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에게 이 법안을 적용할 수 있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이제 선거 전후가 틀린 게 선거 전에는 뭐 친일 재산 청산 그것까지 얘기하면서 요거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선거가 끝나니까 싹 들어갔습니다. 국회가 위헌 가능성을 고려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그 여야 모두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또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앞으로 제2 또 제3의 LH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히 법을 적용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사악한 비즈니스 코로나 잡는 유산균 음료입니다. 한 유산균 음료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연구 발표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해서 예, 지금 논란 중인데 자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남양 유업의 이제 불가리스 이야기입니다. 불가리스 많이 먹는 예.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예. 여기서 발표자들이 연구 결과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78% 거의 78% 감소시킨다라는 오호. 주장을 한 건데요. 예. 그러자 이제 남양유업의 주가가 급등하고
마트에서는 이제 불가리스를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실험을 보니까 이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결과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개와 원숭이 세포에 대해 한 겁니다. 그리고 해당 실험과 또 이걸 발표한 심포지엄 모두 남양유업이 비용을 지급했다라는 점까지 밝혀졌는데요. 실제로 남양유업은 이 셀프 연구를 근거로 불가리스에 대한 보도 자료를 뿌렸고요. 여러 언론들이 이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면서 시장에서는 이 불가리스 열풍, 코로나19를 없애주는 감소시켜주는 불가리스 열풍이 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백신 대신에 불가리스가 돼버린 건데 이 남양유업 측은 뭐라고 합니까? 예, 남양유업에서는 이 불가리스에서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보였다는 학술 내용을 공유한 것일 뿐 해당 연구의 한계, 아까 말한 사람에 대해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심포지엄 내용을 요약한 자료가 언론 보도를 거치면서 좀 오해가 발생한 거다라면서 우리도 당혹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까? 예,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요, 식품이 질병을 예방한다라는 식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이제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번 토론회 이전부터 남양유업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토론회 후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는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예. 만약 그 임상 실험이 없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라면 소위 주가 조작과 같이 이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 역시 향후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이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상업상 악용됐다라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씁쓸하다라는 표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